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12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여름 폭염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펼쳐지는 2주차 서울 경마는 전반적으로 흥미진진한 편성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도 있지만 하위 등급 경주는 그야말로 기복마들 간의 편성도 있기에 액면에 보이는 인기마보다 숨어있는 복병 전력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경마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 방송에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황금해가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 강공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전력입니다. 외곽이지만 12번 선우 엔테오스는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인 것 같습니다. 외곽에서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끈기 있게 근성 발휘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에 단거리 출전, 훈련 상태감도 전혀 하저없는 가운데 자신의 사이즈를 충분히 펼쳐 보일 7번 도끼블레이드 말씀드리고요.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일반 편성 들어간 6번 러닝복스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따라가는 조건에서 입상할 정도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승급 전에 복병 가치 높은 2번 명마질주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상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그 흐름을 꾸준하게 계속 따라오고 있는 전력이었다는 점, 데뷔 이후 3번 모두 순위권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힘이 붙어가고 있는 탄력이라는 점, 이 편성에선 유일한 이세마로서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는 부분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번 정상 스마트를 복병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이세마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세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실전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단거리 가능성 있는 말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고요. 그 내용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1경주 당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이제 데뷔전 치르고 있는 신마들도 눈에 띄고요.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에게도 관심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안장부터 눈에 띄는 6번 PK 힐이 눈에 들어옵니다. PK 힐이라는 전력은 사실 데뷔전부터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 말의 가능성을 선보였었던 말이기는 한데, 이후에 성장통 과정을 조금 이렇게 겪으면서, 그리고 한여름을 조금 힘겹게 나면서 다소 고전을 했었던 면이 없잖아 있죠. 찬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PK 힐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살아나기 시작했고, 조재로 기수가 이번에 기술을 못하니까 6번 PK 힐, 문세영 기수로 안장 교체된 거, 직전 경주에도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고전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인코스로 들어와 있는 PK 힐의 선행 선입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타 말들 중에서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싶은 말이 몇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PK 힐에게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이겠고요. 선행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전 인코스에 있는 1번 록 라인, 그리고 7번 록 뉴스, 둘 다 록카드 10 자마겠죠. 그리고 외곽 6번 바로 옆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5번 천총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번 천총에게 먼저 조금이나마 점수를 줬었던 이유는요. 이말 주행 심사 당시에 순발력이 아예 밀렸었던 전력이 분명히 아니었고, 직전 경주는 워낙 빠른 선행 상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던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스트롱퀸이 늑발을 하고 방해 약간 있고 늑발을 하면서 그 말조차 이제 추입으로다가는 앞선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끝내 2위에 그쳤었던 경주였음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천총이라는 말이 비록 순위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꾸준히 뛰는 힘이 충분했고 이 말도 다소 이제 출발이 조금 불안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5번 천총의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1번 롱라인은 뭐 데뷔 전부터 앞서는 공략했었던 전력이 있고요. 7번 롱뉴스는 중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마인 빅뉴스가 모마인가 보다 하고서 얼른 찾아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마인 빅뉴스가 강선행마였음을 고려해 봤을 때 7번 롱뉴스의 기습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최단거리 레이스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 6번 PK 힐이 이번에 편성을 잘 만난 듯합니다. 거리도 1000m로 내렸고요. 앞선 레이스 흐름 강해 보이지 않고 강선행마가 존재하지 않은 구도 속에 문성규 스타일이면 6번 PK 힐이 이 편성에서는 자신 있게 선행까지도 모색할 듯합니다. 전개도 유리하고 적정거리 출전 편성 좋습니다. 6번 PK 힐 김지영 의원의 설명대로 중심마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전이죠. 자, 5번 천총은 직전의 흐름에 잘 맞지 않는 전개 운영 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 순발력도 있다. 이 부분이 김지영 의원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1번 롱라인은 직전 데뷔전 경주 순발력은 보였습니다만 당시 출발 후 약간 방해받고 밀어 중속 선입을 탔고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좀 심하게 보였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라면 어차피 펜스 붙여 레이스를 펼쳐내기 때문에 내측 기대는 악벽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게이트 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0번 바디스타가 자, 두 번의 단거리 레이스를 뛰었는데 은근 중속도 있고 직전 1300m 거리는 내선 인코스에서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막판에 한 200m 남겨놓고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외곽 망사 가면에서 망사 눈가면으로 승인장구를 변경을 했고요. 오히려 모래를 덜 맞고 외선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앞선 그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번 바디스타도 대폭 거리 내린 1000m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10번 바디스타 어떻게 평가하세요? 10번 바디스타 무섭죠. 사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가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디스타가 직전 경주에는 선입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선 추입을 했고요. 이런 유형의 말들을 놓고 저는 흔히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이 보강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직전 경주 상대 선행마가 무려 스트레토였다는 부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인코스 시점을 적절히 잘 활용했었던 것은 분명히 좋았으나 1300m 거리에서 늘어난 거리를 적응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다시 거리를 줄였습니다. 정말 기습이 주요할 수 있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당일 좀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너무 뒷심없이 무너졌던 것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점이 아쉬워서 순위는 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1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적정거리, 전개도 유리하죠. 6번 PK 힐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 신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3경주 제가 해설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고요. 직전 대비 거리의 변화로 인한 이번 경주 변화의 징후를 보일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힘차가는 단계 6등급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정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스 흐름 앞선 11번 와일드 킹덤이 이끌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요. 자, 10마 12번 럭셔리 캡틴이 주행 심사 때 당시 출발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외곽 밀려서 중위 외곽을 돌았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종반 걸음의 여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자, 아직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 포착은 됩니다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자세 안정화에 대한 역점을 두었고 거구의 체격에 스피드와 힘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로 보입니다. 자, 주폭도 상당히 타고난 마필로 보이기에 이번 데뷔전 경주 편성 약체급 편성 만나 바로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12번 럭셔리 캡틴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흐름 빠른 최단 거리에서 걸음 여력을 남겼던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7번 마하 내단이 되겠죠. 직전에 늦바라고 홈이 인코스에 쳐졌습니다만 직선의 외곽에서 막판에 아주 질풍같이 몰아치며 걸음의 여력을
뚜렷이 남겼단 말입니다. 직전에도요 빠른 페이스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막판 한 발 더 써줄 말로 7번 마하 내단을 강조드리고요. 8번 다이나믹 펀치가 자 직전 데뷔전 경주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주춤 거리는 가운데 그래도 밀어 중속 스피드를 발휘하며 선입권 가담을 했고 직선에서도 채찍 동력 추진 시 꾸준하게 뛰는 힘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뭐 선두권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기 때문에 출발 이후 요 8번 다이나믹 펀치가 선두 선입권 유리한 전개 위치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고요. 결연한 큰 고리 자갈 승인 장구 착용 8번 다이나믹 펀치의 선정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안쪽에 2번 이 베스트 탑이 직전 데뷔전 경주 흐름 빠른 레이스에 당시 늦바라고 흠이 쳐졌습니다만 역시 당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도 막판에 근성 있게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죠. 추입으로 선착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 게이트 안쪽 망사가면 씌웠고 자 역시 늘어난 거리에서 마지막 한 발 역습이 가능한 2번 이 베스트 탑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3경주는요. 자 데뷔전 편성 잘 만났습니다. 12번 럭셔리 캡틴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혼전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약간 마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민병철 위원에 추천하고. 뭐 우선 저는 추천해 주셨던 럭셔리 캡틴 데뷔전이라서 좀 저는 내려놨습니다. 1300m라는 늘어나 있는 거리에 대해서 한 번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가 약간은 걱정이기는 한데 충분히 적응도 가능하겠다라는 기대치까지 그러니까 반반이기 때문에 저는 순위를 내려놨고요. 8번 다이나믹 펀치 쪽에 우선 점수를 줍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직전 경주 데뷔전 잘 뛰었습니다. 다이나믹 펀치.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입니다. 상대마가 라운 베스트맨, 황금이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그 다음 경주에 라운 베스트맨은 승급전에서 우승했고요. 황금에는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했죠. 두 마리 모두 늘어난 1300m에서 우승을 거둔 전력들입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다이나믹 펀치는 충분히 선임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랐던 흐름에 퍼져버렸었던 점이 좀 아쉽지만 이번 경주는 스스로 레이스 주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이번 베스트 탑도 설명에 이견 없습니다. 11번 와일드 킹덤을 초반에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번보다도 인코스에 있고 11번 와일드 킹덤의 선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고 덩치도 비슷해요. 11번 와일드 킹덤의 선행 선점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액면에 보여준 순간 스피드가 요 편성에서는 가장 우수해 보입니다만 11번 와일드 킹덤 지난 7월 28일 데뷔전에서는 신마신 3착 선입권에서 은근 끈기를 발휘했지만 신마신이 났고 직전에는 이선회가 무리했다 해도 막판에 이 보여준 걸음이 너무나 좀 아쉬웠던 전력이죠. 뭐 김정희의 설명대로 저는 요 8번 다이나믹 펀치가 직전에 추돌 여파로 선행을 못 받은 것뿐이지 요 편성에서는 선행 욕심을 충분히 내리라 봅니다. 외선에서 요 페이스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얼마만큼 전력 발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고 오히려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수 있는 뒷심발이의 용이한 마필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버 와일드 킹덤 아예 뭐 무시한 전력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랭크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데뷔전 편성 잘 만났고요. 즉시 전력을 발휘할 12번 럭셔리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들이 상당수 있고요. 공백이 출전하는 마필 또한 정성주기 돌아온 마필, 제각각 사연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좀 까다로운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는데 민병철 위원의 해설대로 뭐 각각의 사연들이 정말 구구절절한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참 그 사연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내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9번 킹 오브 선데이는 한 번 더 추천을 드려야죠. 네, 직전 경주에 제가 너무 광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길었던 공백 속에서도 올해 첫 출전이었습니다. 직전 경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을 한번 실어봤습니다만 빨라던 앞선을 끈에 잡아내지 못하고 3위에 그쳐서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상 출전주기 맞이하고 있는 킹 오브 선데이이기 때문에 게다가 직전 경주에는 뭐 당일 체중이 좀
많이 불어났었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이게 주행 심사 때 보통 불고 복귀 전에 그렇게 부는 케이스는 있는데 킹 오브 썬데이는 그냥 자체적으로 불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웠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체중이 뭐 10kg 이상 더 불어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이제는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은 휴양마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15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 정문사이. 그리고 57kg, 이제 부담 중량이 걱정이 되는 5번 드래곤보트. 여기에 외곽으로 밀린 점이 매우 아쉬운 12번 바람의 소리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3두의 말들은 모두 특징이 선행 가능 전력이라는 부분입니다. 킹 오브 썬데이도 선행 가능 전력이기는 합니다만 이 중에서 나는 선행이요. 나는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합니다. 4번 정문사이 그리고 12번 바람의 소리입니다. 자, 4번 정문사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승급전에서 선행에 실패를 하죠. 난리가 납니다. 말이 바깥으로 막 기대서 자기 혼자 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말들은 저는 이런 유형의 말들을 보고 도주성 선행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도주성에 가까운 선행 습성을 재심을 통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놓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그 계란제갈 새롭게 계란형 큰고리 제갈 새롭게 착용하고 망사 눈 빼고 망사 가면 씌우고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간에 한결 안정된 여전히 조금 더 다듬어야 하지만 안정된 주행이라면 4번 정문사이의 선행 강공은 주의해야 할 것. 외곽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말 함께 올라올 수 있는 12번 바람의 소리. 외곽이라서 좀 아쉽지만 탄력은 직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릿해져 있습니다. 아마 당일까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5번 드래곤보트 긴 설명 필요 없죠. 57만 잘 극복하면 됩니다. 네, 적소의 직전의 사연과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번 킹 오브 썬데이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직전의 패착의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공백유 출전에다가 체중이 많이 불었다, 둔탁했다라는 거죠. 또한 맞상대에 활용에 아주 멋들어진 추입으로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당일 체중 증감 현황은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편성 우위를 노려볼 수 있는 중심마 9번 킹 오브 썬데이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4번 정문사이는 기대는 학비가 얼마만큼 잡혔는지 주행심사 때 충분히 안정화가 됐다 이런 부분 그리고 선행이라는 거죠. 여기에 1번 신부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앞선 가담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전력이었고 경합 선두 레이스를 이겨내며 지난 7월 6일 날 1000m 거리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급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이 늦발기가 발동을 하면서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 선행까지 나섰던 말이 늦발기가 생겼는데 직전 경주도 최단거리 1000m 비상등이 깜빡이 안 켜고 앞에 딱 나갔을 때 늦발하고 내측 후미에 있었지만 완전 초반에 쳐졌죠. 하지만 그 한 코너 4코너 지점에서는 후미 그룹에 가담하였고 직선에서 상당히 올려붙이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였는데 최근에 발주 보완했고 최근에 2차례 늦발했습니다만 늦발 안 한다라면 1번 신부도 앞선 가담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1번 신부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신부라는 말이라고 해도 뛰기 싫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선두권 공략했던 전력이죠. 근데 안 나가려고 해요. 광골류를 계속 달고 살아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훈련 때에는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계속 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방의 탓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성격의 문제죠. 그러니까 훈련 때는 이렇게 자기도 놀고 싶으니까 뛰다가 실전 가면은 심하게 뛰어야 되네.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유형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저는 독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경주마의 심리 분석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방송의 매력이죠. 네, 서울 7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편성 우위 9번 킹 오브 썬데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촐한 편성의 중심마는 서 있는 듯한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전이죠. 부진마들이 상당히 다수 출전하는 구도.
뭐 외선마 신분으로 5등급 출전하는 마필도 있고 강급된 말도 있고.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도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8경주는 9번 하이비트라는 말 믿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집중 분석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9번 하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다소 인기도가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방송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실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믿음에 부합을 하면서 주로 출장할 때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잘 가더라고요. 오히려 딱 이렇게 정말 윤기 잘잘 나고 이 탄력 좋은 걸음으로다가 얌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놓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주로 출장하는 장면은 아직까지는 마음 놓지 마시고 꼭 지켜보시되 이번 경주에서 하이비트가 늦발을 하던 출장 제외만 되지 않는다면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로 앞선의 경합이 치열한 대로 그리고 뒷심을 보장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없는 대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만났어요. 9번 하이비트의 선전 기대치 높여보면서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8번 원더풀 마린 그리고 외산마죠. 1번 맹산 히어로 6번 사려니 킹 추천드려봅니다. 자, 8번 원더풀 마린은 승급 이후 고전 중인 말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기회인 상황이죠. 세 번째 기회를 얻은 상황에서 여기서 순위 상승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원더풀 마린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는 원체 마체가 크지 않은 말이라서 체중이 조금 부는 편이 더 좋습니다.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1번 맹산이어로는 문세영 기수가 더 무서워요, 솔직히. 지금까지 맹산이어로도 지난 올해 봄부터 컨디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정말 지급관리, 지급정성 다 해봤는데 실전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문세영을 안장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전 변화를 끌어내겠다라는 마방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번 맹산이어로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당일 많은 관심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복병으로 추천드리는 말은 6번 사려니 킹이죠. 선행마입니다. 원래는 1000m가 적정 거리이기는 한데 사실 이 편성 이제는 추입도 가능해질 만큼 노련해진 상황에서 단거리에서라면 물에 덜 맞는 전개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야말로 강축의 후착 난전으로 펼쳐지는 경주로 보입니다. 9번 하이비트는 김지영 의원의 설명대로 믿고 중심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중심에 바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직전 편성 만만치 않았고 최단거리 1000m 종반까지 끈기발이 당시 추입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고 맞상대가 너무 약해졌어요. 이 9번 하이비트가 되겠고요. 8번 원더풀 마린이나 문세영 기수 기용에 외선마 신분으로 국산 5등급 계속 출전하고 있죠. 1번 맹산이어로도 변화의 조짐을 이번에 성과로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7번 금화 글로리가 가세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드네요. 이 7번 금화 글로리라는 말은 작년도 7, 8월 데뷔 전 연전 연승을 이어갈 때 당시 선행 1순으로 1000m, 1200m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했고 앞선 공략에도 실패하면서 아쉬웠는데 직전 경주 이후 이번에 강급됐습니다. 5등급으로 강급된 마당에 이 편성에서 김정현 설명대로 6번 샤러니 킹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지만 7번 금화글로리도 이번에 의지적으로 또한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강급된 7번 금화글로리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7번 금화글로리는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죠. 말씀해 주신 대로 연전 연승을 한 이후에 대상경주 연달아서 2번 2세마 대상경주죠. 과천시장배까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거기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위의 성적을 2번 다 거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3세에 들어서 성장세가 너무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제는 1000m, 1200m는 우승을 했는데 1300m부터는 3위가 최고의 성적인데다가 55.5라는 이렇게 높은 부담 중량도 처음 달아봅니다. 강급전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 중량이 높은 상황이고요. 4등급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순위권이라도 가능성을 보인 이후에 강급이라면 모를까 지구력이 심히 염려화되는 상황 속에서 선행 상대마도 2번 남원킨, 6번 사려니킨 등의 말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글쎄요. 인기 대비 메리트 없음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편성성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하이비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원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구경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이어가고 있는 단거리 검증 전력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가치까지 있는 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말이죠. 바로 1번 마이티 수입니다. 데뷔전 최단거리 졸전을 뒤로 하고 직전에 정말 압도적인 결정력을 선보이며 1300m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마이티수 추천드렸던 말인데 직전 당시 1번 마이티수는 앞선 빠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인코스 중위권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 거의 혼자 뛰다시피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은근히 레이스 흐름은 빠르게는 진행되겠습니다만 앞선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 결정력에서 앞서 있는 1번 이 마이티수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적정거리 출전 1번 마이티수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도전권들 앞선 공략이 가능한 마필들이죠. 3번 글로벌 에이스, 2번 대군의 검, 여기 6번 루미네스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3번 글로벌 에이스는 직전 데뷔전 경주 당시 최단거리 레이스 빠른 흐름 외선에서 적극적으로 응수를 했고 직선에서도 좋은 끈기를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오게티라고 한다라면은 당시 이 3번 글로벌 에이스 막판에 채찍대자 내측 외측으로 좀 주행 불량 악벽을 선보였다라는 부분이 오게티였지만 그 부분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마지막까지 근성발휘 우승을 했죠. 데뷔전 치고는 아주 잘 뛰었죠. 이번에 실전 이전째 늘어난 1300m 거리 무수형 카드 다시 한번 기용했고요. 이 편성에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도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 있는 3번 글로벌 에이스를 일감으로 말씀드리고요. 2번 대군의 검이 파행 그리고 직전에는 이 발굽질병 등 발굽질병으로 제외가 됐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과 6월에 동거리 1300m를 계속해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에도 최근 입상 시 선두 외곽 적극성을 띠며 약간 무리한 듯 하면서도 종반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 게이트 한쪽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2번 대군의 검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6번 루미네스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5등급 시절까지 1300m 우승 전력도 있고 과거 과천시장배 챔피언이었던 K탑의 자마죠. 지난 7월 21일 날 1300m 거리 4등급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 경주는 선두 외선에서 따라가는 전개 펼쳤습니다만 앞서기 좀 강했고 무리한 듯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역시 적정거리 1300m 직전보다는 흐름 레이스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고요. 충분히 선두권에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6번 루미네스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종반 한 발의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발휘할 1번 마이티수를 중심으로 도전권 세력 중에 앞선 레이스에서 마지막까지 이겨낼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 작전이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작전 한번 살짝 여쭤볼게요. 마이티수는 추임평 말이고 지금 추천해주신 나머지 말들 3번 글로벌 에이스라든가 2번 대군의 검, 6번 루미네스까지는 다 선행마예요. 그 작전 맞죠? 따라가는 말 놓고 선행말들 버티기 맞습니까? 네, 그렇죠. 큰 그림을 봤을 때 앞선 레이스 3두의 맞빌 그리고 제가 중심마 1번 마이티의 추입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도 그런 그림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껄끄럽게 느껴졌던 말이 10번 문학파이어거든요. 이 말이 1300m를 버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행을 나가서 앞선을 교란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끝걸음이 좀 있는 말들, 11번 파이널 칸지노라든가 외곽의 12번 위즈 레이니어 등의 그 뒷심발이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10번 문어파이어의 그 선행 교란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6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었고 하지만 김재영 위원 설명대로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 장악 혹은 앞선 교란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측에 있는 말들 앞선에 나서는 제가 이제 추천드린 내측에 있는 말들을 괴롭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그래서 1번 마이티수를 앞선 교란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번 마이티수를 높게 평가해 드렸고요. 결국은 10번 문학파이어가 교란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타마필 앞선에 나서는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을 그야말로 꺾어낼 수 없는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1번 마이티스의 종반 추입과 말씀드린 3두의 선두권 세력 중에서 결론이 날 게임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결정력의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할 1번 마이티 수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액면의 인기마도 충분히 관심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중에서 이번에 변화 보일 그 전력들에게 충분히 높은 관심이 가는 경주예요. 접전 레이스예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후반부 서울 10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직전 경주 서륙전입니다. 제가 직전에 추천드렸는데 못 들어왔던 말들, 입상에 실패했던 말들 다 출전하고 있고요. 그 말들의 직전 입상 실패 원인이 분명했고 그거를 만회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천 가능해진 전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륙전이 기대되는 첫 번째 말 3번 3명 기상이죠. 직전 경주 당일 그 토요일에 내렸었던 그 비와 강풍 등으로 인해서 주로 흐름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3명 기상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당일은 현장에서는 추천을 드리지 못했어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높아진 부담 중량이 초반 스퍼트를 방해를 했다. 그래서 지금 감량기수 태웠고요.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말 상태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실패했던 직전 경주 서륙전 기대합니다. 그리고 9번 검향 직전에 입상했어요. 이 말은 입상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입상을 해서 빨랐던 흐름을 거의 바닥 추입에 가까운 전개 속으로 입상을 차지하는데 역시 멀로 기수가 그때 당시에 그 인코스의 그 유리함을 적절하게 사용했었던 것이 주요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주로가 다르죠. 멀로 기수와의 입마 호흡을 기대합니다. 1번 Something Nobody Know 직전 경주에 이 말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검양 경주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죠. 3명 이상하고 하지만 Something Nobody Know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속에 전혀 의지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자, 이번엔 1번입니다. 김욱성 기수입니다. 선행을 나선다 마음을 먹으면 단언컨대 이번 편성에선 가장 빠릅니다. 마음을 먹을지 마지막까지 딱 체킹해서 꼭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승급전 4번 금화 에크미까지. 금화 에크미는 추입도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태 그 연투를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선행 작전이었고 더 좋아진 컨디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행 작전 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말로 4번 금화 에크미까지 추천드리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주 조건이 너무 좋아졌네요. 3번 3명 기상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감량 기수에 1번 Something Nobody Know 김옥성 기수기 때문에 선행을 충분히 욕심낼 수 있고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단언컨대 선행인데 3번 3명 기상은 굳이 1번이 나가면은요 경합 없이 2선 차분하게 따라가도 충분히 역편성에선 가능해 보이네요. 3번 3명 기상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4번 금화이크미도 승급전에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이제 복병 가치 한두 소개를 드려보면요. 5번 여걸비전입니다. 자, 직전 경주 당시 빠른 페이스의 후미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를 잘했고 당시 내선으로 추입을 했습니다만 앞선이 워낙에 강했죠. 막판에 걸음만 따지면 상당히 직전에 변화의 징후를 보였단 말인데 5번 여걸비전 김지영 의원 이번 경주에서 직선에서 한 발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거 여걸비전은 데뷔 초창기부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말 나오는 경주는 힘들다. 이 모마 인천의 비전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도 무시하고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당일 강선행나 주로, 선행 불패 주로다라고 한다면 추천을 안 하겠지만 추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시선을 두셔야 되는 말은 5번 여걸비전일 거예요. 다만 분명히 혼합 4등급 1300m 안말 안전 경주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출전하지 않았을까가
여걸비전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 그 경주는 결국 깨졌거든요. 편성이. 5번 여걸비전의 추입 탄력으로 이 말들이 입상권까지 도전을 하기에는 제가 추천 못 드린 말들이 모두 다 무너져 주거나 그중에 한두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은 당일 주로 흐름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확한 예측의 활용 정점은 그 당일의 주로 컨디션까지 이 꼼꼼히 분석이 들어가야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직전의 패착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에 중심마로서의 높은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3번 3명 기상을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요 흐름 요 편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직전의 아쉬움을 절치부심 만회할 수 있는 말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마의 윤곽은 드러나고 앞선에서 결판난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득달같이 선행을 나설 말은 1번 DK 나린이죠. 요 말은 선행을 나서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 문화기노입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관계없이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선행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직전 경주는 경합피해 선입전을 펼쳤고 막판에 이제 채찍을 냈습니다만 마지막 50m에서는 자꾸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경주 운영이 가능한 연전연투의 상승세 4번 문학 위너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 1번 게이트 선행 찬스에 놓칠 리 없죠. 이혁 기수의 1번 DK 나린이 되겠고 9번 서울 탱크가 과거 살짝 기대는 악벽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 부분도 교정이 되었고 5세 거세마 이제는 어느 정도 관록도 붙은 말인데 지난 6월 달에는 1800m 장거리도 입상을 했죠. 최근에 계속해서 장거리 뛰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단거리 1200m 출전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1800m도 착승권이었는데 1200m 단거리 출전 52kg의 부담 중량 출발 이후 스피드도 은근 갖춘 말이고 뭐 선행은 못 나섰겠지만 두 턴 선두 흐름에 가담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내린 거리에 9번 서울 탱크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11번 가온킨이 직전 경주 당시 선행 강공 작전을 펼쳤는데 STC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상대 강했고 2등급 말들과의 레이스 점핑이었죠. 막판에 이제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당시 또 강풍이 많이 불었어요.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외곽이지만 외선가만 한 발 가능해 보이는 복병전력 11번 가온킨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서울 11경주는요. 선두권 레이스 흐름 빠르거나 느리거나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경주 운영이 가능한 4번 문학 위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정말 재밌는 11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성이 좀 아쉬운 대목은요. 원래 출전 등록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출전 등록을 했었던 말 중에서 개나리송이 출전을 안 했다라는 부분과 싱싱메리가 출전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결정타가 되겠네요. 만약에 그 말들이 출전을 했다면 저도 마번의 순서가 바뀌었을 겁니다. 추천 마번이. 자, 일단은 그 강자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4번 문학인어의 선행 강공 작전은 여전히 주의할 것, 이 말을 방해할 수 있는 말 1번 DK 나린 한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11번 가온킨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아니 그 전에 상태 좋을 때 좀 선행 좀 나가보지. 그때 안 나가서 너무 서운하네요. 못내. 막상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가니까. 어쨌거나 11번 가온킨 역시 모래를 맞으면 덜 뛰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는 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무엇보다 선행을 뭐 4번 무닥이너가 그대로 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1번 DK 나린이 승급전이지만 1번 게이트 2점 살리는 대찬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선행을 나서든 간에 빠른 레이스에서 선입권은 버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10번 올드스피드의 추입 탄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런 유형의 말들 잘 추천 안 드립니다. 17주 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전은 치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말이 1200m에서 추입으로 조제로 기수와의 호흡 속에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행마가 스카이베이였어요. 그 점까지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 편성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올드스피드의 추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입은 10번 올드스피드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전력이 10번 올드스피드로 예측이 됩니다. 김지영의 설명대로
공백 17주 이후 출전하기 때문에 연습처럼 못 뛸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일견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 편성이 앞선에서 결판날 게임으로 보입니다. 4번 문학인어 그리고 1번 케이나린의 선두권에서 그대로 결론날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당일 상태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또한 그 경주 레이스 중에 중선위권이 무너진다라면은 막판에 올려붙일 유일한 말이기 때문에 10번 올드스피드 최선 3착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11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 선두권 좌회전 게이점을 극대화할 4번 문학 위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2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상당히 혼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고 흐름이 매우 빠르죠. 하지만 경합으로 선두권이 몰락할 수도 있고 불안한 인기마도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당일 인기도의 흐름은 5번 해후를 필두로 6번 흥부자, 7번 문학쓰나미, 여기에 3번 다크플레이어 등등 자,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액면에 이제 인기마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구도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김지영 의원 역시 1,400m 거리는 이변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리잖아요. 선두권이 몰락할 수도 있고.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인기마 구도를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병 전략 한두 소개해 주시죠. 정말 축구제 혼전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말이 선행 가면 어떡하지? 이 말도 추입이 되는데 라는 걱정이 먼저 드는 케이스이고 누가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8번 MJ 파워는 인기를 모아줬으면 좋겠네요. 인기를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죠. 직전 낭만한 짱콩에게 가장 많은 방해를 받은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요. 이 말은 인기마고요. 저는 10번 불멸의 재앙 추천드립니다. 자, 불멸의 재앙이 그동안에는 1800m 장거리, 늘어난 거리에서 첫 도전을 할 때만 해도 이 말의 그 성장 가능성을 정말 높게, 넓게 점쳤었던 상황인데 어느 순간 주춤했어요. 아디오스 찰리자마 중에서 드물게 추입형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말도 데뷔 초에는 선행을 나갔던 전력입니다. 기본 스피드가 밀리는 전력은 분명히 아님에도 한동안 그 컨디션 난조 속에서 고전을 했었던 이 말이 드디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예요. 10번 불멸의 재앙은 지금부터니까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번 불멸의 제왕 직전에는 제라이 트로피 특별 경주였고 최근에 좀 다소 아쉬운 전력이지만 1400m 거리 일반 편성 부중도 51이네요. 되살아난 김동수 기수의 기용 10번 불멸의 제왕 김지영 의원은 액면의 인기마를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로 10번 불멸의 제왕 강조드렸습니다. 자, 민병철은 외곽에 12번 토암산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역시 단거리 1400m까지 이제 연전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 맞상대 강했죠. HRI 트로피 특별 경주 당시 해후가 이끌었던 페이스 심장의 고동에 우승을 했고 그 편성에서 그래도 빠른 흐름에 맞상대 강한 구도 속에 제법 적응한 능력 보이며 5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역시 이번엔 최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3km 감량 혜택이 있고 빠른 흐름에 휘둘르지 않고 경합 피해 외선 전개 또 가능해 보이고 액면으로 보이는 인기마들보다는 경주 조건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야무지게 말 잘 타는 이동화 기수의 기용이죠. 12번 토암산 파워 민병철은 12번 토암산 파워를 액면의 인기만을 누를 복병같이 높은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 12경주 복병마 심층구석 코너는요. 당일 전광판을 좀 잡을 액면의 인기마보다는요. 김지영 의원의 10번 불멸의 제왕, 민병철의 12번 토암산 파워 꼭 기억해 주시고 승식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흥미진진한 이 편성들이 많은 토요경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경주 인기마와 더불어 이제 복병같이 높은 말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난주 복병마 코너에서는 우리 김지영 의원이 모두 100% 쪽집게 같은 적중 이끌어 드렸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1%까지, 숨어있는 1%까지 꺼내서 저희가 좋은 복병 전략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